수익률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8월 3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과연 어제 우리가 먼저 선반영하고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가 밀려서 그래서 다시금 오늘부터 제자리를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여파가 오늘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될 텐데요. 그리고 또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은 어떤 종목군에서 강세 움직임을 이끌어줄 것인가, 지금부터 시장이 답을 줄 겁니다. 하나씩 보시죠. 우리 증시 지금 현재는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강보합권 정도로 출발하는데 물론 안심할 정도는 아니고요. 제한적인 상승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는 0.32%의 상승으로 2624포인트 선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50포인트 내줬고요. 지금 5포인트 오르니까 10분의 1 정도 만회되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여부 오늘장에서 관전 포인트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5일 이동평균선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5일 이평선 여전히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갈팡질팡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데 전거래일 대비로 0.05% 상승이니까 거의 비슷하다. 큰 폭의 움직임이 없다. 방향성 아직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59포인트의 상승이니까 1포인트도 채 안 되는 제한적인 수준의 오름세로 910.35포인트 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요 이동평균선 현재 5일선 하회하고 있고요. 20일선 살짝 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수급 주체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여전히 파네요. 어제 시장 분위기가 다소 좀 어려워졌던 것이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선물 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물량을 좀 출회하면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두워졌었죠.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 현선물 나란히 팔고 있는데요. 양 시장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만 팔고 있습니다. 300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 나오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50억 원 안팎으로 사들이면서 일단은 외국인의 매물을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쌍끌이 매도가 벌써 3거래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포지션 동일하고요. 외국인 쪽 242억 원, 기관 쪽에서 132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27억 원의 매수 우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오늘 좀 볼게요. 선물 출발도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 2,000계약가량의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선물 쪽 물량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도 요즘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프로그램 쪽으로도 매도 우위입니다. 거래소에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443억 원 정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142억 원의 매물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섹터가 훨씬 더 많은 모습입니다. 지수는 그래도 보합에서 버텨주나 싶었는데 현재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승 하락을 봤을 때 급등락 업종은 없습니다. 많이 밀리거나 오름세를 나타내도 1% 안팎의 움직임입니다. 그럼 가장 부진한 섹터 먼저 보시죠. 섬유의복입니다. 1.09%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 섹터 0.7%, 그리고 건설, 서비스업, 음식료품 순으로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다만 시가총액 사이즈가 큰 전기전자라든지 이쪽은 안 보이네요. 그래서 내수 소비 쪽으로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업종 지수에서 흐름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 섹터 가보겠습니다. 종이 목재 섹터 오늘도 오름세 나타내는데요. 최근 들어서 영풍재지가 개별 뉴스 않고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종이 목재 업종은 영풍재지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뉴스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또 의료 정밀 섹터 1% 정도의 오름세, 그리고 의약품 섹터도 1%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흐름이 다소 좀 양호하게 출발하고 있다는 점 특징되겠네요. 운수 참고도 약하지만은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은 섞여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골고루 섞여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한옥가 차이로 상승과 하락불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7만 원선 왔다 갔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08%, 그러니까 100원 밀리는 거니까요. 큰 움직임은 일단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2차전지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0.5% 하락, 삼성 SDI 0.7% 하락,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강보합권, 포스코 퓨처엠은 보합권 왔다 갔다.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좋습니다. 셀트리온도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대안이 될 것인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쪽에 현대 기아차 쪽으로도 0.5% 안팎의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쪽도 급등락은 없어서요. 아직 어떤 쪽이 주도권을 잡아간다 이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1에서 2% 안팎의 상승과 하락 움직임으로 다소 눈치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세 종목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리는 종목으로는 포스코 DX가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톱10 가운데서는 가장 부진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네요. 양쪽 지수 많이 안 밀린다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스닥에서 빠르게 힘이 빠지면서 하락 종목의 개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거의 2,000개 육박한 종목이 하락입니다. 1,963개 종목 현재 하락불 들어와 있고요. 상승 종목은 딱 400개 되네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 강하게 오름세 나타냈는데요. 지금 1,299원, 1,300원 선 부근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가 일단은 오늘 아침장까지 다소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주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장 대비 강한 쪽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초전도체 관련된 광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연속성이 다소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키워드 또 눈에 띕니다. 이렇게 2개 정도 압축이 되네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좋습니다. 한 3개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유일한 상한가 종목 서남입니다.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덕성도 상한가 들어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초전도체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서남, 덕성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모비스도 바짝 따라갑니다. 모비스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또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27%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원, 파워로직스 여기도 20% 이상의 급등세고요. 인지 컨트롤스, 인지 디스플레이, 광명전기, 아모텍 이런 종목도 모두 다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입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상당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초전도체 관련된 협회가 있었더라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샘플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고요. 검증 과정도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진전기, 고려제강 이쪽으로 나란히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에 코로나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사실 시세는 좋은데 우리 일상으로 쳤을 때는 딱히 좋은 뉴스는 아니죠. 방역당국에서 이 정도 수순으로 간다면 여름철 최대 7만 명 일일 확진자 수 7만 명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뿐만 아니라 좀 더 심해진다면 마스크 착용을 재차 권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현재 SD바이오센서가 6% 정도의 오름세고요. 그리고 또 시젠도 한 5%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입니다.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오늘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군들이 강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파로스 아이바이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이 종목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트론 바이오는 개별 뉴스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그 밖에도 지금 사이즈 큰 종목으로는 유한양행 오늘장 5% 정도의 상승권, 삼일제약도 한 4%, 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즈 큰 종목들이 강하네요. SK바이오팜 오늘 목표가 도달 부분도 짚어드렸는데 SK바이오팜이 5%나 오릅니다. 현대바이오 쪽도 좋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종목군들 몇몇 또 키워드로 묶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좀 봐주시죠. 지금 코스닥 지수가 900선 딱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파가 좀 이어지는 건가요? 일단은 잔잔한 여파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에 오늘 한번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뭐 좁은 박스권 하단이 뭐 2,590, 뭐 2,600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 그냥 고선에서 그냥 하단 보고 그냥 상단은 한 2,650 보고요. 그냥 거기서 짧게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아니면은 조금 시장 좀 관망해보자. 미국 시장이 올 초서부터 특별한 조정도 없이 계속 올라 있는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 시장도 이제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시장 너무 급하게 판단하고 달려들지 예측하고 달려들지 말고 한 일주일만 보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 뭐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짧다면 좀 짧습니다. 뭔가 좀 사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좀 동하더라도 조금씩 한 템포씩 늦춰서 시장을 바라보자. 여유 있는 마음을 또 주문을 해주시는데 역시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금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장도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 짧게 테마주의 논리로 대응을 해보자 얘기를 해주셨고 이 정도 힘이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상한가에서도 매물은 상당 부분 좀 나오고는 있네요. 선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본격적인 뉴스들을 보니까 좀 검증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엄청난 주가의 하락이 뭐 감수를 해야 되겠고 아니면 진짜 연구 결과가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침에 오전에 뭐 잽싸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선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홀딩이죠. 홀딩. 네. 가지고 계신 분의 영역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분들은 테마주의 논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파는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뉴스 나오고 팔면 좀 늦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냥 한번 상한가 한번 풀리면 한 50% 팔고 아니면 다시 풀리더라도 다시 또 상한가 갈 수 네. 있으니까 나머지 50%는 완전히 뭐 추세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추세적으로 좀 짧게 매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요. 다음으로는요, 현재 의약품 업종 지수가 2% 넘게 오릅니다. 장 초반에 출발도 조금은 다른 종목 대비로 앞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더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양이 가장 좋습니다. 8%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동안 정말 뭐 답답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받았었고 눈총을 받았던 제약바이오인데 7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오르면서 달라진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기록했던 직전 고점도 이번에 뚫었습니다. 이번에 강력한 상승으로 뚫어내는 모습 유한양행 강세 흐름이고요. 유한양행 보면은 오스코텍 같이 봐야 되겠죠. 오스코텍도 7월 중순이네요. 지금 급등한 시기가 얼추 비슷합니다. 7월 중순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만 원대부터 현재 3만 5천 원대까지 75% 올랐습니다. 급등세 보여주면서 오늘장 오스코텍은 또 5% 정도의 상승권 흐름입니다. 그 밖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5% 오르고요. 삼일제약도 약 4% 정도, 한미약품 3%,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틈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 큰 폭으로 빠졌지만 제약바이오 주식들은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그렇게 뭐 같이 좀 연관성도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면은 제약바이오 주식들은 좀 어떻게 본다면 방어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뭐 유한양이야 뭐 지금 폐암 치료제도 뭐 그런 이슈도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80만 원대에 안착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주식들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괜찮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좀 많이 너무 유한양인 기준으로는 또 많이 올랐어요. 조금 조심하시고 뭐 단기 매매로 뭐 일단 대응하시고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계속 홀딩이 있고 뭐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내에서 코로나 이슈도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르는 종목 가운데서 휴마시스도 한 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시젠이라든지 SD바이오센서 한창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우리가 봤던 종목군들이 나란히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SD바이오센서 그 사이에 고점도 높이면서 8% 정도까지, 시젠도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차례 뉴스 나오고 들썩이나 싶다가 또 조금 잠잠하다가 오늘 재차 또 이런 강세 흐름인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아직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피크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 가까이 되면은 뭐 뉴스에서 좀 호들갑 떨 것인데 그러면은 차라리 그때 매도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추산하기로는 하루에 지금 5만 명 정도 나오고 있고 숨겨진 환자까지 합하면 하루에 뭐 6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라고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가지고 마스크 재착용에 대한 얘기 실제로 착용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런 어떤 뉴스들도 많이 나오면 그때가 오히려 매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럼 홀딩하면 되는 거죠? 예, 아직까지 뭐 홀딩하시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하락할 때 좀 타격감이 있었던 그런 종목군이기도 한데요. 오늘 장에서도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종목, 지금 PNT가 한 1% 정도 오르고요. LNF는 0.6% 정도 상승을 합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고르게 조정이 1에서 한 4% 정도 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장의 시세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뭐 장비 주식인 PNT는 네. 조금 강한데 지금 뭐 나머지 2차 전지 소재 쪽,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네. 좀 큰 폭의 하락.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2차 전지 테슬라 말고 배터리 관련주들도 뭐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10% 이상 하락한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2차 전지 주식들은 조금 더 하락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나중에 뭐 포스코 그룹주라든가 2차 전지 주식들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나중에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대비 강한 쪽은 어디일까? 시세가 살아있는 쪽이 궁금하실 텐데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대비로는 좋습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그리고 기아가 1% 정도의 오름세고요. 현대모비스 0.88% 상승 중입니다.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S맥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한원 시스템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4%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서현이와나 뭐 화신 쪽으로는 오르진 않아도 많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자동차 부품은 한동안 시장 대비론이 약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이쪽으로 약간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어떤 의견이세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렇지 오늘 않아요. 현대차 기아 상승 같은 경우에는 7월 판매량이 북미 시장에서 좋았다. 그런 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뭐 전기차 쪽에서 선방했다. 뭐 그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잠시 좀 그런 것 같고. 일단은 뭐 자동차 관련 주식들, 뭐 부품주든 완성차든 좀 주가 하락했는데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움직이려 그러면 너무 현대차 기아는 대형주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더 주가 조정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한 2박 3일 가고 1박 2일 쉬고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앞서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오늘은 단기에 대안 역할을 해줬던 AI라든지 로봇 쪽으로 낙폭이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 뚜렷한데요. 대표적으로 셀바스 AI가 오늘 8% 정도의 하락이고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나옵니다. 포난 테크놀로지도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현재 비슷하게 8% 정도 조정세입니다. 마음 AI 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또 알체라 7% 약세 흐름인데요. AI가 밀립니다. 이쪽 봐주시죠. 네, AI 오늘 좀 밀리고는 있는데 뭐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뭐 성장주 기술주 뭐 안 좋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뭐 좀 밀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고점 테스트 나올 것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고점 테스트 나오면은 그때 네. 좀 정리하도록 하고 신규 매수는 좀 계속적으로 저는 신중해야 된다. 뭐 전체적인 시장 전체를 봐야지 뭐 개별 종목 지금 몇몇 종목에 뭐 이슈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붙을 입장도 아니고 또 빠지고 있다고 해서 매수할 입장도 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려보자. 뭐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쪽은 AI 쪽은 많이 올라서 빠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데요. 사실 게임주들은 오른 게 없는데 오늘 좀 많이 밀립니다. 앞서 저희가 체크포인트에서도 봤는데 바닥이 다 와간다 뭐 이런 의견들이 상당수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메이드가 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 6%, 컴투스 6% 이렇게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데브시스터즈라든지 이쪽 펄어빅스도 2% 정도 밀리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볼게요. 이 종목도 한 2% 정도 약세 흐름을 띠면서 여러 가지 백약이 무효한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다시금 또 힘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은 약간 억울할 것 같아요. 오른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안 좋았고 결국에는 제가 신작 모멘텀 실적 개선 신작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두고 보고 체크하고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렇게 크게는 안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식은 별로 없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넷마블은 올라 있다가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전체적으로 게임주들 안 좋다 그런 것보다는 몇몇 종목들은 신작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생성형 AI,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쪽 다 묶어서 보시잖아요. 오늘은 로봇주들도 안 좋습니다. 로봇주가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좋았었는데 오늘장 약세 흐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는 티라유텍이 한 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휴림 로봇도 약세 흐름 뚜렷한데요. 휴림 로봇 현재 시세가 한 4%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조정세 1% 정도 하락하고요. T로보틱스 볼게요. 이 종목도 한 4% 정도의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현대무벡스도 근래 들어서 같이 묶이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죠. 현대무벡스 오늘장에서 지금은 그래도 한 1% 미만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로봇주들도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세 이제는 약간씩 좀 약해지는 건가요? AI가 조정받고 로봇도 같이 조정받고 있는 양상인데 저는 그렇지만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AI 주식들하고 마찬가지로 고점 테스트 한번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가지고 끝난 게 아니다. 네. 지금 자신 있게 솔직한 얘기로 이거 빠졌으니까 지금 저가면서 들어가자고 그런 건 솔직히 못 하겠어요.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은 그냥 가능하겠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하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바로 꺾인다기보다는 모든 주식들이 어느 정도 추세가 돌아서면은 바로 꺾인다기보다는 한참 동안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돼요. 다시 고점 테스트 나오고 몇 차례도 다시 한번 또 상승하려고도 하고 그럴 것이에요. 그럼 그때 보고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위 관련된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오텍이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위니아도 강보합권 내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일전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많이 오르지는 않아도 강보합권 정도로 나타내고요.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만들면서 주목받았던 파세코, 이 종목은 올해는 창문형 에어컨 얘기가 별로 안 들리긴 했었는데 파세코 요즘 시세가 별로 안 좋았네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일단은 더위 관련된 종목이 이번 여름에 크게 시세를 낸 바는 없지만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더위주들 올 여름은 별 볼 일이 없는 건가요?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시간적으로 더위가 이제 있어봤자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것 같고. 주가는 이제 미리 움직이는데 또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리 빠지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에어컨 같은 게 냉방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산 수요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미리 하락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위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계절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워낙에 좀 시장이 빨리 움직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음식료 쪽도 강하네요. 확실히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 이쪽으로의 강세 흐름이 눈길을 끄는데요. 롯데칠성이 3.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도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서 추세적으로 조금씩 돌리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온도 강보합권이고 음식료 쪽 괜찮습니다.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롯데칠성은 더우니까 음료 좀 많이 마시는 것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음식료 쪽은 이런 것 같아요. 집에서 너무 더우니까 또 밥 같은 것도 안 해 먹을 수도 있고, 밀키트라든가 이런 거 선호하는 수도 있고요. 외부
만들어진 음식들 그런 거 선호하는 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상당 부분 요즘 뉴스들도 보니까 주부들 같은 경우에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조리 안 한다 그런 기사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게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제가 방송 전에 저희 건물에 이 음식 해주시는 이 직원분들께도 많이 더우시죠? 이랬더니 에어컨이 있어도 덥다고. 확실히 부엌에서 이렇게 더운 날은 일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그 대안으로 또 음식료 관련된 종목분들도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봤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시장인 게요. 양시장 그 사이에 상승 전환 또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좀 전에 1%가량 밀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빠르게 또 분위기 바뀌면서 상승 종목 400개로 출발했었는데요. 지금은 700개까지 늘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장 출렁거림이 좀 심해지는데 투자자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장중 저가 2,602포인트예요. 제가 20일 이동평균선 있는 쪽에 테스트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지지선에서 그냥 또 기계적으로 또 매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잡히려면 이게 옵션 만기일까지는 좁은 박스권 안에 가두리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 주식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올라오면은 저는 매도해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신규 조건은 단기 트레이딩 아니면은 조금 아직까지 좀 더 시장 보고 차분히 좀 보고 보시면은 방향 일성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네. 조금은 차분하게 지켜보자. 오늘 장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